이 더러운 거지 같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경비실을 가르는 순간 막 점심 도시락을 들고 도착한 수진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찰싹 손바닥이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소리에 수진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습니다. 70평대 고급 아파트 경비실, 한낮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9살 경비원 박영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낯선 여자가 왜 시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목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경비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69살 박영수는 밤새 켜놓은 CCTV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뚝뚝. 허리와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영수는 낡은 근무일지를 펼쳐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1203동 102호 김할머니 새벽 1시 30분 가슴 통증으로 119 출동. 805 대학생 밤 11시 택배 찾아감. 주차장 B구역 3번 CCTV 점검 필요. 특히 김할머니 항목 옆에는 빨간 펜으로 별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 전화해서 상태 확인할 것.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비실 한쪽 구석, 낡은 사물함 위에 놓인 색바랜 안전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 박영수. 헬멧에 적힌 희미한 글씨를 쓸어내리며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2년 전 30년 다닌 건설회사가 IMF 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을 때 그가 챙길 수 있었던 건 이 안전모 하나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왔던 그날. 5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동생 내외의 환한 웃음과 그 옆에서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12살 조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거친 손가락이 민준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벌써 23년이 지났구나. 그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천혜고아가 된 민준이를 떨리는 손으로 안아 올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경비실 문이 열리며 주간 근무자 최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영수 형님,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으셨죠? 응, 큰일은 없었어. 그나저나 최 반장. 오늘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나는 날이거든. 축하드립니다, 형님. 조카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대기업 과장님이라며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간대. 하하, 나 같은 경비원 아저씨가 키운 게 별거 있나? 다 그 애가 열심히 한 거지. 영수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 동생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신 거 다들 알아요.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애를 키우겠어. 영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식으면 안 되니까. 네,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전 10시 영수의 집.
영수는 좁은 투룸 빌라에서 냉장고에 넣어둔 된장찌개를 꺼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뚜뚜뚜 마이너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승진 확정됐어요. 오, 그래. 축하한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 들를게요. 같이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 그래.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끄는 영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3년 동안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준 오빠 승진 소식 듣고 시장 다녀왔어요. 저녁에 아버님이랑 같이 고기 구워드리려고요. 그래, 고맙구나.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오늘 점심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차피 경비실 가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먹고. 아니에요.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1시쯤 가면 되죠? 그래, 그럼 고맙다. 오전 11시 30분 마이너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병원 영안실. 서지혜는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젯밤 자정, 23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던 어머니 최미경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님, 장례 절차는? 장례 지도사의 말이 지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차가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혜가 옆에 앉아있던 언니 서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응,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피해자였을 거다라고 하셨어.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니. 2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엄마 뜻이. 언니는 항상 그래요. 참고 이해하고. 근데 23년 전 그날 언니도 봤잖아요. 6층에서 떨어지신 엄마를. 피범벅이 되어서 실려가시던 엄마를. 지혜는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신축 아파트 베란다, 난간 붕괴. 40대 주부 중상. 부실공사 의혹. 건설사 및 감독 조사 착수. 이거 봐요, 언니. 현장 감독 이름. 박영수. 이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지혜야, 그 사람 찾아서 뭐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사과라도 받고 싶어요. 엄마한테, 우리 가족한테. 지혜는 핸드백에 그 신문 스크랩을 넣었습니다.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답답해서. 지혜야, 어디 가는데? 목동이요. 언니 친구 선미 언니네 잠깐 들를게요. 거기서 좀 쉬고 올게요. 낮 12시 50분 마이너스 목동 아파트 경비실. 영수는 교대 시간을 위해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응, 수진이가 도시락 갖다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형님, 며느리분 정말 효부시네요. 하, 그래. 복 받았지. 영수가 의자에 앉아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정문으로 낯선 여자가 황급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지? 여기 입주민인가? 영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이 여자는 경비실 앞을 지나쳐 1505동으로 향했습니다. 최 반장,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1505 사시는 선미 씨 친구 같은데요? 가끔 놀러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 영수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오후 1시 마이너스 1505. 선미 언니. 지혜가 1505 초인종을 누르자
친한 선미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야? 언니, 우리 엄마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뭐? 선미는 지혜를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지혜야. 그럼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왔어. 너무 답답해서. 언니, 나 여기서 좀 쉬고 가도 돼? 당연하지. 들어와.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미는 물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언니, 나 23년 전 사고 기억나? 응. 내 엄마 베란다에서. 그때 현장 감독 이름이 박영수였어. 응, 그래서? 나 그 사람 찾고 싶어. 사과라도 받고 싶어. 선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 찾는다고 해도 2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지혜의 시선이 현관문 옆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아파트 안내문에 꽂혔습니다. 경비실 이용 안내 마이너스 주간 담당 박영수.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미 언니, 이 아파트 경비원 이름이 박영수? 응? 아, 맞아.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왜? 설마.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글쎄, 60 후반? 70쯤? 언니, 그 사람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 몇 년 됐을걸? 한 5년? 아니, 더 됐나?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 감독 박영수 48씨는 48세. 그럼 지금 71세 정도. 지혜야, 설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해 봐야 돼. 지혜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잠깐. 선미가 말리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후 1시 10분 마이너스 경비실. 영수는 최 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에 조카분이랑 고기 드신다며요? 좋으시겠어요. 하,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그 순간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숨을 헐떡이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505호에 갔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영수 씨 맞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영수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영수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주간 경비원 박영수, 그리고 사물함 위에 놓인 낡은 안전모를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 박영수, 당신 23년 전에 건설 감독이었죠?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1203동 605호 기억나세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숫자, 그 집, 혹시 이 더러운 거지 같은 늙은이가 찰싹? 지혜의 손바닥이 영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님, 경비실 문이 열리며 도시락을 든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에서 도시락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경비실 바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아버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진이 영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나 알고 그래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23년 전, 이 사람이 건설 감독으로 일할 때요. 부실공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03동 베란다 난간이 무너져서 엄마가 6층에서 추락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23년 동안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셨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신축 아파트 베란다, 난간 붕괴, 40대 주부 중상, 부실공사 의혹 제기, 현장 감독 박영수 48 조사. 여기 봐요. 현장 감독 박영수, 당신 맞잖아요. 영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03동, 605호, 최미경 씨. 영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설마. 수진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억합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경비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반장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오해라고요. 지혜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23년 동안 고통 속에 사셨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어요. 아빠는 간병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언니는 대학도 포기했어요. 지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상도 못 받았어요. 건설사는 망했고 책임자들은 다 도망갔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3년 동안 간직해온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1998년 현장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부실공사를 묵인한 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영수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필기와 붉은 밑줄이 그어진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998년 5월 3일 베란다 난간 철근 규격 불량 발견. 설계서 16mm, 실제 납품 12mm. 1998년 5월 5일 본사에 시정요구서 제출. 공사 중단 요청. 1998년 5월 7일 본사 답변 일정 준수 최우선. 현장 판단에 맡김. 저는 발견했습니다. 철근 규격이 설계보다 얇은 것을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일정을 맞추라고만 했습니다. IMF 직후라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계약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영수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5월 10일 공사 중단 선언. 본사와 충돌. 1998년 5월 12일 강제 해고 통보. 저는 거부했습니다.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해고시켰죠. 그리고 다음 날 다른 감독을 투입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20일 신축 아파트 베란다 붕괴 사고. 제가 해고된 지 꼭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뉴스에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 현장의 책임자였으니까요. 해고됐어도 서류상으로는 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해명하지 않았어요? 왜 언론에, 법원에, 우리 가족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경찰에도, 검찰에도, 법원에도. 그럼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회사는 제 일지를 압수했고, 이메일 기록을 삭제했고,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회유당했습니다. 영수는 손에 든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 수첩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지는 법정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최미경 씨를 찾았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고 최미경 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라서 그냥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최미경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편지는 날짜별로 쓰여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2005년 5월 20일, 2012년 5월 20일, 매년 사고가 난 그날마다 쓴 편지였습니다. 매년 그날이 오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69 노인이 경비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수진이 황급히 영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이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미경 씨께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꼭 전해주십시오. 지혜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영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감독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피해자였을 거다라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23년을, 우리 가족의 고통을 어떻게 용서해요? 지혜는 편지를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B-, 영수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알람을 껐습니다. 김할머니 병원 전화하기.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목동 아파트 경비원 박영수입니다.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가신 김할머니 상태 확인하려고. 전화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김할머니 환자분 상태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작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김할머니 상태 호전. 내일 오전 퇴원 예정. 퇴원 시 휠체어 도움 필요. 체크할 것.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저는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3년 전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영수는 경비실 벽에 붙은 입주민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303호 독거노인 매일 저녁 안부 확인. 805 대학생 밤늦게 귀가 안전 체크. 1203동 102호 김할머니 심장 질환. 주의 깊게 관찰.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영수의 조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는? 비서가 급히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민준은 무릎 꿇은 영수와 눈물 흘리는 지혜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지혜가 민준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고 계세요? 무슨 소리예요? 23년 전 부실공사로 제 엄마를 평생 장애인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 아버지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때 민준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서류 첫 장. 거기에 적힌 회사명과 직책을 본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건설 개발팀 차장 박민준. 1203동 재건축 사업 총괄 책임자. 설마 당신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203동 재건축? 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아버지, 저 오늘 승진하면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목동 1203동 재건축 사업. 지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23년 전 우리 엄마가 떨어진 그 아파트, 당신이 재건축한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몰랐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3년 전 부실공사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바로 그 아파트를 가해자의 아들이 재건축한다고요. 지혜 씨,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닥쳐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젯밤에 돌아가셨고 가해자는 여기서 태평하게 경비 일하고 있고 그 아들은 승진해서 바로 그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요?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203동 605호 소유주 최미경 사망. 그 이름을 본 순간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비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 씨, 저 기억하시나요? 23년 전 1203동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설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23년 전 1203동 현장에서 자재 납품 담당이었던. 전화기를 쥔 영수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실의 모든 사람들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감독님, 제가 그때 전화 너머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량 철근을 납품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대로.
무언가 절감하라고 해서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피커폰 켜세요. 지금 당장.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철민 씨, 왜 지금, 왜 이제야?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철민의 목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해고당했습니다. 박 감독님이 문제 제기하신 다음 날, 회사는 저를 잘랐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습니다. 23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불량 철근 납품 지시서, 회사 내부 메일, 회계장부 사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전화기에 다가갔습니다. 왜요? 왜 23년 동안 가지고만 있었어요? 왜 진작 밝히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저 혼자서는. 우리 엄마는 23년 동안 휠체어에서 살았어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철민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저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합니다. 경비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오늘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증거를 넘겼다고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도 제보했습니다. 23년 전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감독님은 정말 끝까지 막으려 하셨습니다. 회사와 싸우셨고 공사를 중단시키셨고 그 때문에 해고당하셨죠.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박 감독님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영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씨, 고맙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3년이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은 피해자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2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어요? 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요? 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부모님을 잃고 낯선 집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너만이라도 밝게 자라길 바랐어.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경비원이라서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말하기 싫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민준이 영수를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더 용감했다면, 제가 더 강했다면 최미경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걷고 계실 텐데.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오늘도 최미경님을 생각합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언젠가 전해지길.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영수가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미경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뿐입니다. 일어나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엄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지혜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혜도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미경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23년.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다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최 반장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혜 씨, 물 좀 드세요. 지혜는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1203동 재건축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모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203동에 23년 전 사고를 기억하는 추모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최미경님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분들을 위한.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실 공사를 지시한 회사 임원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저는 대한건설 차장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신 짐을 이제는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저한테 모든 자료 주세요. 23년 전 일지, 기록, 전부요. 하지만 너는 이제 막 승진했는데 회사와 부딪히면. 괜찮아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23년 전에 옳은 일을 하셨듯이 저도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도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준이 지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함께 싸웁시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지혜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경비원님, 계세요? 1203동에 사는 김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신다고 해서요. 경비실에 말씀드리려고. 영수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휠체어 준비해뒀습니다.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일 오전 몇 시에 오시나요? 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할머니 딸이 돌아가자 영수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 주차장 대기. 휠체어 점검.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경비원이 아니네요. 네, 이 아파트 사람들이 수호자네요. 영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23년 전에 못 지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속죄는 이미 충분했어요. 지혜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도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말. 지혜는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23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작합시다. 23년 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어머님의 명예를 회복시킵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깁시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엄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법원 앞 영수, 민준, 수진, 지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이철민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23년 전 부실공사를 지시한 회사 임원 3명, 증거인멸을 지시한 법무팀장, 그리고 박영수 감독님의 무혐의 확정. 이철민이 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이 씨, 괜찮으세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버텼으니까요. 법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끝이에요. 아니야.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무슨 말씀이세요? 23년 동안 최미경 님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니? 부실공사 피해자들, 산업재해 피해자들. 영수가 법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판결이 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구나. 지혜가 영수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반드시요. 그들은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결 후 오후 3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원고 박영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확정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지혜는 가슴에 품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엄마, 맞죠? 엄마가 옳았어요. 그분은 정말 피해자였어요. 이철민이 휠체어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 감독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그들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박영수 씨, 23년 만에 무혐의를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영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경 님께서 계셨다면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경비원으로 일할 겁니다. 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끝까지. 민준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는 1203동 재건축 사업에 안전 제일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미경 님을 추모하는 안전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혜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부실공사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엄마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그들의 인터뷰가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6개월 후 1203동 추모공원 준공식. 재건축된 1203동 앞.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하얀 대리석 추모비가 서 있었습니다. 최미경 님을 추모하며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1998.5 20 영수, 민준, 수진, 지혜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지혜가 하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왔어요. 드디어. 영수도 꽃을 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미경님,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경비원님, 1203동 김할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어머, 이 공원 정말 아름답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경비원님 덕분에 우리 엄마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경비원님, 여기 계셨네요. 박 씨 덕분에 우리 아파트 정말 안전해요. 맨날 CCTV 확인하시고 위험한 곳 미리 체크하시고. 영수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23년 전에도 지금도. 영수는 추모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셨잖아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최미경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저는 계속 여기서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모비 옆에 심어진 벚꽃나무 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이제 그만 원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렴.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녁 6시, 목동 아파트 경비실. 73살이 된 영수는 여전히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B-, B-, B-.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805 대학생 귀가 시간 저녁 6시. 영수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곧 805 대학생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주 학생, 잘 들어왔어? 네, 경비원 아저씨. 오늘도 감사해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메모했습니다. 805 무사 귀가 확인.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 너희 웬일이야?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1주년 기념 무혐의 판결. 아이고, 이걸 왜? 축하해야죠. 그리고 민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니? 대한건설에서 아버지께 공식 사과문과 함께 명예복권 증서예요. 그리고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전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뭐? 월급도 나오고 각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하대요.
영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경비실이 좋아.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민주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경비원님. 오, 지혜씨. 오랜만이네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 들렀어요. 이거, 지혜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하나 더 샀어요. 박 경비원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요즘 부실공사 피해자 가족 모임 잘 되고 있어요. 박 경비원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있어요. 많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자, 소원 빌어요, 아버지.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촛불을 끄는 순간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수많은 집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아버지, 23년 동안 짊어진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버지, 그리고 지혜씨, 당신의 용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5년 후 78살이 된 영수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대한건설안전자문위원으로 각 현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건설 감독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위원님, 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본사에서 묵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는 그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꼭 23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자네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지만 해고당할 수도. 그래도 하게. 영수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해고당했지. 23년 동안 고생했지. 하지만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단 한 번도 옳은 일을 하게. 그게 자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야. 젊은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미경님, 보고 계시죠?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봄날 1203동 추모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영수, 민준, 수진, 지혜가 함께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올해도 왔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매년 와야지. 약속했잖아. 영수가 꽃을 놓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국회에서 건설 현장 안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통과됐대요. 아버지 사건이 계기가 됐대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하다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수는 추모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최미경님, 들으셨죠?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속죄할 기회를,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영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